안녕하세요, 헤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도보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배송이고요. 날씨가 참 맑아졌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해 뜨는지 몰라요. 현재 시간 11시고요 11시에 이 호텔 앞에서 물건 내려주시는 사장님이 있으셔갖고 물건을 받으시는 분이죠. 11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배송 일정을 다 미루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존에 슈발박 애쉬번 쪽에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못하고 일로 지금 시간이 급박하게 와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 배송해 드리고 다시 슈발박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카셀에 있는 업장 사장님인데 카셀까지 제가 목요일날 배송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계속 한 1, 2주 정도 그렇게 배송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목요일에는 물건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배송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끊었는데 어제 느닷없이 자기 프랑크푸르트 내려왔으니까 두부를 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도 어차피 매주 뭐 프랑크푸르트 내려오시니까 받아 가신다라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시간을 이쪽 업장 사장님이 항상 11시에 무조건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11시에 마치다 보니까 다른 쪽 업장에 배송을 하다 말고 일로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그냥 물건 받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왕복 한 2-30km를 더 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말하는 사이에 이 사장님이 매주 묵으시는 호텔 앞에 다 왔습니다. 와서 물건을 내려주고요 다시 프랑크푸르트 근교인 애쉬번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내려드리고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지금 배송 다 완료하고요 지금 11시에 약속 잡은 업장 사장님 호텔 앞에서 배송 다 완료시켜 드렸고 지금 다시 애쉬번이라는 동네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송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사관을 잠깐 들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째 아이 출산이 한 3주 앞으로 다가와서 기본적인 병원에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저런 거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어제 교회 가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2주 전에 난 동생에게 물어봤거든요. 서류가 뭐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안 물어보면 사실 알려주질 않죠.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본인들 일도 아닌데. 그래서 뭐 공증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3주라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뭐 서류 띄는데 뭐 하루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띄는데 시간 걸리고 한 일주일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 공증 받는데도 며칠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면 최소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하면 되겠다 싶어서 같은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하면 영사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지까 그 집사님은 저희 상황을 아셔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러시더니 그냥 영사관 문 밀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약도 안 하고 갔는데 좀 싫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내가 당장 급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분도 마음이 좀 꺼림직 하셨는지 그러면 연락을 한번 먼저 해달라,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사정이니 좀 예약을 좀 빨리 잡아달라 이렇게 말을 해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권도 안 갖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쪽 애쉬본 쪽에 배송 완료하고 오버오젤 올라가서 여권을 지참을 해서 프랑크푸르트로 내려와서 배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프랑크푸르트 배송을 다 끝나고 사실 하나오 아샤펜부르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락이 돼서 예약을 미리 해 주시면, 그 영사관 직원분들이 예약을 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영사관을 들어갈 건지, 배송이 다 끝난 후에 시간을 잡아 주시면 배송을 다 끝내 놓고 영사관을 갈 것인지,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류를 뭐 보통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서류 하나 띄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하물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여기서 발급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영사관에다 신청을 하면 영사관은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다가 보냅니다. 보내면 한국에서 띄어가지고 그거를 이쪽 영사관 쪽에다가 다시 서류가 들어와야 되고, 그거를 한글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번역을 해서 공증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증 받는 거야 여기 있는 분이 번역을 해 주셔서 공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공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띄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그거는 유념을 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뭐 독일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나가서 뭐 이민 생활을 하시게 될 경우에 이런 서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리미리 서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두부공장 운영을 한다라는 핑계, 바쁘다라는 핑계로 알아보지 않았던 제 잘못이 큰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에 집 살던 보증금 문제도 지금 그 국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을 할 계획이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여기는 국선 변호사라고 해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는 뿐더러 만약에 저희가 이기면 그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선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그걸 도와주시는 분 얘기를 들어봐도 일단 한번 해볼 만은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기간 자체가 그렇게 뭐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그냥 없던 걸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한 가지 방법이고,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을 못 받을지언정 괴롭히고는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말고도 지금 그 집에 다른 분이 이제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지나다니면서 보이거든요. 그분들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여태까지 1년 10개월 동안 그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낸 게 법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그냥 무시를 해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주인 자체가.
이름을 보아하니 유대인일 거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변호사 직인이 찍힌 서류가 등기로 한번 그 집주인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집주인도 이제 아차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그냥 없애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싸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변호사가 전반적인 서류를 그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3일까지 요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찌됐든 집주인도 자기네 쪽 변호사 쪽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게 과연 타당할 것인가, 그냥 돌려주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거 너가 소송을 해도 나중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때 가서 안 줘도 된다라고 판명이 돼서 질질 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사 쪽에서 서류를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일 날 받는 서류가 반드시 올 거라고, 그 전에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서류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먼저 던져놨으니 그 던져놓은 거를 그쪽에서 상의를,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면 그 서류를 받는 걸로부터 해서 저희도 따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듯 뭐 지금 두부공장을 하면서 뭐 전집에 대한 보증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 기존에 사업했던 사업장의 소득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두부, 패킹 두부의 뭐 용기나 필름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걸려 있는 부분이 조금씩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일단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 6주 정도를 지금 계속 몇 가지를 병행해 가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잠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츄스.